해양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공이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영공이나 우주는요, 전체적인 분량에서 보면은 뭐 크게 뭐 많지도 않고요. 시험에 이미 나오는 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분량도 많고 조금 이제 꼬아서 내면 골치 아픈 게 해양에 관한 파트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통 해양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해양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론 해양법 협약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친절하게 끼워도 주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양법 협약 이야기할 때 해양법 협약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각종 이제 뭐 대륙붕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할까요? 글씨 하나 먹겠어요? 자, 제네바 58년도에 해양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맺어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대륙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대륙붕 협약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가 이제 맺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각 협약에서 논의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 영해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영해 범위가 몇 헬인지 아세요? 12헬이? 자, 그런데 뭔가 하면은 영해 범위에 대해서 제네바 협약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못 합니다. 그리고 해양법 협약으로 와가지고 정확하게 아까 12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선에서 12헬이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요. 자,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군도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제네바 협약에서는 군도수역이라는 그런 논의 자체를 안 해요.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해양법 협약에서 군도수역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접속수역. 자, 접속수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는 뭔가 하면은 자, 얘는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24해리로 가는 거죠. 또 우리가 또 뭐가 있죠? 국제해역. 국제항행해협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애초부터 여기서도 없었어요.
뭐 있을까요? 베타적 경제 수요. 아예 개념도 없었고요.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또 이 베타적 경제 수역이랑 비슷한 대륙붕은요. 수심 200m로 해가지고 기준을 세워놔요. 그런데 해양법 협약에서는요. 이것도 복잡하죠. 기선에서부터 얼마요? 200캐리에 여기서 끝나나요? 또 대륙변계 또 넘어가면은요.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50까지 또 가죠. 또 2500m 등심선으로부터 최대 100캐리. 경우의 수가 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심해제라는 개념도 개념이 없었고 여기서 신설되고요. 그러면은 해양법 협약에서 만들어진 게 뭐가 있어요? 군도 수역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베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심해제에 대해서도 만들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 있고요. 또 개념 자체가 달라진 게 있죠. 접속 수역 같은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인데 얘는 24해리까지 확장이 된 거고 얘는 12해리로 만들어진 거고 대륙붕은 옛날에는 수심 200m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였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만약에 아니면은 350해리 그리고 동심선 2500m인 경우에는 100해리 확장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 가지를 더 버려요. 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쪽 귀퉁이에다가 그려 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로 가면은 이제 글씨가 참 예쁘게 안 나오네요. 원래 뭐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자, 내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지금 이제 먼저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지워도 되죠? 바다가 있으면은요. 자, 바다에 보면 내수가 있고요. 내수 다음이 뭐죠? 예? 영해. 영해가 있고 영해 다음이 접속수역이 나오고요. 접속수역 다음이 베타지 경계수역이 나오거든요. 또 그런데 자 이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기선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너무 그런가? 평평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기선을 잡을 때 우리가 물이 꽉 찰 때도 있고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잡아요? 만조, 간조. 간조 물이 빠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기선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자 12해리가 0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24라고 할게요. 24해리가 접속 수역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모르지. 여하튼 200캐리까지가 베타적 경제 수역이고요.
그리고 내수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 안쪽으로가 이제 내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내수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수 보시면은요, 해안선하고 영해기선의 내부 해역은 연안국의 내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천, 호수, 운하 등을 제외하고 망이나 만이나 해양처럼 영해에 접속한 수역이 국제법상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할권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해양에 대해서는 해양도 마찬가지고 항상 관할권을 항상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항내 외국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연안국이 재판 관할권을 갖는데 연안국이 보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국주의하고 프랑스주의가 있더라. 영국주의는 그리고 자, 영국주의, 프랑스주의에 의하면은 선박 내부 사항이나 승무원 상호 간의 사건은 연안국의 관할권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선장이나 영사의 요청이 있으면은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영국주의는요. all 연안국 여기는 선장이나 영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연안국이 관할한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항 및 내수에 있는 선박에 대한 기국의 관할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연안국이 외국 선박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기국은 그 국민의 자국 선박에서 범한 범죄에 기국의 법을 적용한다. 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나라 그냥 영토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국적의 배는 내 법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군함은요. 내수에서의 군함의 지위인데 자, 영해도 아니고요. 영해보다 더 안쪽으로 군함이 들어온 거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출입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나라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자, 또 무해통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칙적으로 내수는 무해통항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런데 직선 기선에 의해서 영해였던 해역이 내수로 편입된 경우에는 무해통항이 인정된다. 자, 무해통항이란 개념이 나오는데요. 무해통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한테 연안국에 해 끼치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무해통항이 과연 어디까지 어느 범위 내에서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선 기선에 의해서 0회였던 해역이 내수로 편입된 경우에는 무해 통항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기선이 여기면은 이 안쪽으로의 이 내수는 무해 통항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0회가 되는 데부터는 무해 통항이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수가 돼가지고 무해 통항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기선이 꺼지네. 너무 기선이 이상한데? 우리나라 거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보통 기선을 그으면은요, 여기서 일정하게 이렇게 해서 꺾겠죠. 그래서 기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기선을 그을 때 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처음에는 섬을 제외하고 6기를 기준으로 해가 이렇게 해서 껐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기선이 돼가 여기가 내수가 됐는데, 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기선을 이렇게 긋는 게 아니고 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바다가 얼마만큼 넓어진 거예요? 이만큼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요만큼이 기선이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무해 통항을 안 했지만은 적어도 여기는 무해 통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선이 이렇게 변경되면은 기존에 무해 통항 하던 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못 다니고 이만큼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배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선이 변경돼 가지고 내수가 확장됐을 경우에는 여기가 내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무해 통항 하던 거를 인정해 줄게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무해 통항에서 직선 기선에 의해서 영해했던 지역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인정된다라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내수의 종류로 가시면은, 자, 만이라는 게 있고 내해가 있고 해항이라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 입구가 한 개고, 그리고 만입의 최장이 24해리, 그리고 만입의 거리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보다 만의 면적이 넓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24해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의 입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개. 결국에 만이라는 건 이건 거죠. 이렇게 생긴 게 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의 입구는 여기가 한 개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24해리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역사적 만이라 그래가지고 비록 어떻게 지리학이라 그러죠. 지리학적인 입장에서의 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만이라고 해가지고 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몇 군데에 대해서는 그냥 만이라고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역사적 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외로 인정하는 게 뭐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 허드슨 만이라든가 러시아 쪽은 뭐 피오르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으로 인정을 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일국의 육지 중의 해역이 2개 이상의 입구로 외부 해역과 연결되는 수역이다. 그리고 입구의 거리는 24해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해항이라 그래가지고요, 말 그대로 항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선박 출입을 위해서 만든 인공의 영구적 시설이다. 그리고 가장 외척의 설비를 경계선으로 내수와 영해가 나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외척의 설비를 경계로 내수와 영해가 나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세요? 자, 우리가 항구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항구가. 그런데 뭔가 하면은 이 섬이나 이런 데 가지고 길게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자,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통상적으로 뭐 어떻게 돼요? 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기준에 의하면은 사실은 이 정도가 내수가 되는데 이미 이게 이렇게 뻗어 있으면은요, 내수를 여기까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만큼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관할권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국 선박이나 군함에 대해서 무해 입항이나 무해 정박을 뭐 인정할 의무는 없지만,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세금하고 사용료 징수해가지고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뭐 내항은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할 만한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조금 더 재미없는 영해로 들어갈게요. 자, 영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영토와 내수에 접속하는 해역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예요. 다른 게. 그러면 앞으로 이야기할 뭐죠? 뭐 접속 수역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주권이 미칠까요? 주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자, 그러면은 이 주권이 미치는 해역인데 얘의 범위는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기선으로부터 12헬이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정해진 거죠. 자, 그러면 옛날에는 범위를 어떻게 했을까요? 나오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탄착 거리설. 자, 국가 권력은 무기의 힘이 미치는 곳까지다 라고 해가지고 빌케스훅이 이야기했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지, 지금 12해리 이야기 나중 과거에 3해리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이야기 나왔을 때 포를 쏘면은 포가 날아가는 거리가 대략 3해리가 됐던 거예요. 타당해요? 타당한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옛날에는 타당했던 거예요, 이 말이. 왜냐하면은 그래, 국가라는 게, 이 영토라는 게 주권, 내가 관할할 수 있고 나의 이렇게 해서 통제가, 범위가 있는 데까지가 영해인 거지, 그 이상까지 영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뭐 착탕그리 3헬이 이야기가 됐는데 어느 정도 먹혔죠. 언제까지? 적어도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까지 먹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포 거리가
5해리가 되고 10해리가 되고 15해리가 되고 막 늘어났겠죠. 그러면은 이 범위가 말이 안 되게, 만약 이 논리에 의하면은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로켓을 쏘면은 다 날아가니까. 북한은요. 북한도 얼마 전에 500km까지 쏘았으니까 500km까지 영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해가 기하급수적으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늘어나니까는요. 좀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온 게 뭔가 하면은 자, 12해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왜 하필이면 12해리일까요? 9해리도 있고 12해리도 있고 15해리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한 10해리로 끊어버리던가. 3, 6, 9, 12? 특별한 논리는 없어요. 뭔가 하면 단지 뭔가 하면은 이 해양권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3해리 주장했는 국가도 있고 그 이상을 주장했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타협이 된 게 12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하튼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영해가 12해리인데 남해 쪽은요. 대한해협 쪽은 일본하고 있으니까는 3해리로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선에 대해서 개념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자, 기선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뭘 기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육지의 기준선. 자, 육지의 기준선이 기선이에요. 자, 아까 전에 그랬죠. 자, 이렇게 했는데 물이 만조하고 간조 있으면은 간조에서부터 하는 거니까 여기 적어도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육지의 기준선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선을 정할 때 기선에 대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상 기선, 하나가 직선 기선. 자, 통상 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자, 영해의 폭은 연안국이 공인하는 대축척 해도에 기재되어 있는 연안국의 저조선, 즉 통상 기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무 좀 이상한데? 뭘 해도 이상하다고. 여튼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은 자, 통상 기선이라고 그을 때는요. 자, 여기서부터 일정하겠죠. 이 물이 빠지면은 그 물이 빠지고 나타나는 그 간조선이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뭔가 하면 되게 일반적인 통상 기선인데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 되게 뭐죠? 이 동해안 같이 이 해안선이 매끄러우면은 이게 통상 기선 가지고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선 기선은 언제 나오느냐? 자, 이렇게 생긴 땅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요 논리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통상 기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그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그을 수 있어요. 그지? 지금 여기가 문제예요, 이제.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복잡하니까는 서로가 계산하기가 힘드니까는 그냥 직선으로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보다 그렇게 해서 뭐 조금 더 늘어나는 폭이 있겠죠. 그래서 직선 기선은 이렇게 그냥 이제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섬이 많을 때 그 바깥쪽을 그냥 말 그대로 직선을 쭉 긋는 부분인데 이렇게 직선을 그음으로써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통상 기선을 그을 때보다 사실은 조금 더 이런 이제 영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득을 봐요. 근데 뭔가 하면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직선 기선을 그으면 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제 속으로 넣어서 손해를 봐야 되는데 보통은 손해를 안 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 기선을 그어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조금씩 이렇게 이제 통상 기선 때보다는 영해를 조금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직선 기선은 어떨 때 좀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요건이 저조선의 윤기간에 설정이 없다. 그리고 이탈이 없다. 그리고 뭐 직선 기선 내의 수역은 본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직선 기선 내의 수역의 특유한 경제적 이익의 실제와 중요성이 장기 관행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직선 기선은 타국의 영해를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적 수역으로부터 차단하듯이 적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몇 가지 요건들을 뽑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선이 가지는 효과는 뭘까요? 이 기선을 그음으로써 직선 기선이든지 통상 기선이든지 자, 기선의 일반적인 효과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뭐예요? 내수라든가 영해의 기준이 되는 게 기선이잖아요. 기선이 어떻게 잡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수, 영해, 접속 수역이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당겨지거나 범위가 확정이 되죠. 그러한 범위를 세팅해주는 기준이 돼요. 그러면 직선 기선은요. 일반적인 효과는 그런데 그러면 이 직선 기선은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직선 기선을 그으면은 자, 기존에 영해가 내수가 되겠죠. 아까 했던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기존 내수에서 무해통항 하던 애는 직선 기선 그어서 내수가 되어도 어떻게 해요? 무해통항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연안국이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영해에서 연안국의 권리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자, 영토에서는 어떤 권리가 있죠? 영토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거죠. 똑같이 뭔가 하면은 영해에도 대한민국 주권이 미쳐요. 어디까지? 그러면은 연안국의 권리인데 이 범위는요. 이 영해에서 연안국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어딜까요?
기본적으로 영해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 영해, 영공.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위에 있는 것도 미치겠죠. 또 수면 밑으로도 미쳐요. 또 수면 밑에 뭐가 있어요? 하층토가 있잖아. 그래서 영해, 영공, 하층토 해가지고 다 미칩니다. 그리고 하층토까지만 미쳐요? 이 하층토면 이 밑에도 미치죠. 그래서 해저까지 다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미친다. 자, 그러면은 범위는 다 미치는데 그러면 이 권리의 내용은 뭘까요? 위에다 할까? 자, 연안국 권리의 내용.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경찰권이 미치고요. 또 바다니까는 물고기 잡는 업권이 미치고요. 또 법률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무역권이 있고요. 자, 무역권이라 해가지고 무슨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역 있죠. 이제 뭐 물건을 내다 팔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무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객을 운송하거나 또 화물을 운송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경찰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경찰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경찰이 뭐 단속하는 그런 것도 의미하지만은 일반적인 행정 단속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세관이 밀수를 위해서 단속하는 거, 그리고 해양 경찰이 불법업 단속하는 거, 뭐 그리고 이 환경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돼요? 환경오염 단속하는 거. 그 자체가 다 경찰권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업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제가 법률 제정권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제가 법률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행정 뭐 명령이라고 해도 되고 뭐 책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요. 즉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영해의 범위 내 이 영해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권의 행사로서 뭐예요? 관리할 수 있는 법령, 명령을 제정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거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또 여기 뭐 해양 조사권도 하나 할 수 있는 거죠. 연안국이 가질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연안국이 권리가 있으면은 권리 반대가 뭐죠? 연안국의 의무가 있거든요. 연안국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자, 의무라고 하면은 조금 의미가 이상한 거 아니면은 연안국의 권리의 제한. 연안국의 권리가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해통화. 자, 영해는 어떻게든 나의 주권이 미치는 데이기 때문에 나의 주권에 허락 없이 누가 다니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에 다른 나라 배가 그냥 지나가요. 이 무해통화는 나의 주권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에서
또 허용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의무라고 여기 한 이유는 뭔가? 이 무해통항을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무해통항을 방해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얘가 특별한 사고 없이 그냥 지나가면은 나한테 해를 안 끼치고 지나가면은 얘의 무해통항을 나는 끝까지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또 나의 연항국의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해통항은 항상 언제 다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될까요? 무해통항이 적용되는 시점. 자, 무해통항은 내가 평화로울 때 평시에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전시면은요. 내가 지금 전시면은 지나가는 배가 싸우기도 바쁜데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저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때는 뭔가 내가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배들이 무해통항할 수 있을까요? 평시에 무해통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해통항할 수 있는 배의 종류는요? 응? 그냥 다 모든 배라고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선박이라고 이야기하지. 선박이란다. 그 뭐죠? 상선, 어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상선은 어떻게 돼? 그냥 네가 지나가면은 인정해줘요. 어선은요, 너 물고기 잡을 거 아니지? 그냥 지나갈 거면은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군함은요, 응? 그 군함은 자, 정말 웃긴 게 뭔가 하면은 자, 군함이나 사실은 잠수함도 어차피 보면 군함인 거죠. 그런데 군함은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안 받아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미리 양해 구하고 전제가 뭔가 하면은 뭐 3일 전 돼 있는데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잠수함은요. 일단 물 위로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국기를 개양해서 지나가라는 거예요. 되게 착한 잠수함이죠. 지나가도 모를 건데.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잠수함이에요. 자,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무해통항이죠. 그런데 무해통항 말고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나요? 통과통항. 자, 여기에서 잠수함은 어떻게 가요? 그냥 조용히 물속으로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무해통항은요. 물 위로 기어 올라와가지고 굳게 달고 가래요. 그러니까 요 차이만 통과통항일 때 잠수함 물 속에 따라서 가면 되고 무해통항일 때는 물 위에 올라와가지고 굳게 달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또 하나 빼먹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자, 우리가 무해통항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지금 무해통항은 거의 국제환수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코르프 사건에서 무해통항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것도 한쪽 기통에다가 예쁘게 적어두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또 무해통항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뭘 무해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고민해야겠죠. 뭘 무해라고 이야기하나요?
무해는 말 그대로 해로운 게 없는 거잖아요. 뭐가 해로운 게 없는 거죠? 무해라는 게 무해. 음, 말 그대로 해로움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안국한테. 연안국한테 해로움이 없는데 이 해로움이란 건 결국엔 뭐예요? 무력에 관한 부분. 아니면은 너의 안보에 관한 부분,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해를 안 끼치고 나 지나갈 거거든 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도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유해는 뭘까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유해는 뭐예요? 무해는 너의 안전에 대해서 내가 해로움을 안 끼치고 지나가는 거고, 유해는요, 너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팅을 해가지고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물론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무해 통항이잖아요. 그럼 통항을 어떻게 하면 돼요? 통항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통항은 그냥 너의 길을 계속 신속하게 가. 이게 통항이에요. 별 의미는 없어요. 자, 연안국의 의무 그래가지고요. 무해통항 방해하지 말고 항행상 위험 공지하고 과징금 징수하지 말고 이런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금 징수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무해통항 하는 데에 대해서 통행료 받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무해통항 하는데 통행료 받는 국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금 이제 이 통행료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우리 이제 북극 같은 데 가면은 이 상선이 다니겠죠. 그런데 북극은 어떻게 돼요? 얼음이 얼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쇠빙선이 앞에 가면서요. 얼음을 깨주고요. 이 쇠빙선을 뒤를 이 상선들이 따라가요. 그랬을 경우에 뭔가 하면 이 무해 통화하는데 얘가 와가지고 얼음을 깨준 거에 대해서 일종의 뭐 사례비라든가 이런 뭐 수고료를 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안국의 권리 해가지고 뭐 아까 전에 법률이라든가 항로 말씀드렸고, 자, 무해 통항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언제 세우겠어요? 내가 왠지 너가 좀 의심될 때, 그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은 자, 나의 안전하고 굉장히 좀 불가하게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무해 통항을 잠시 막을 수가 있고요. 또 특정 수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군인들이 포 연습하거나 훈련할 때 있죠. 미사일 쏘고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영해를 향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군사훈련하니까는 여기 지나가지 말으라고 미리 공지를 해요. 그랬을 경우에 무해 통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판 관할권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군함하고 공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재판 관할권이 적용되나요?
군함에 대해서는 재판 관할권이 안 되죠. 주권 면제 원칙이 적용되고요. 민형사 다 할 수 없고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법 지켜주면 안 될까? 해가지고 안 되면은요. 그냥 나가줄래? 이게 다라는 거. 대신에 뭔가 하면은 이 군함이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밑에 나와 있는 상선하고 상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형사재판 관할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영해를 통과 중인 외국 선박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선박 소속국에 있다. 연안국이 행사하지 못합니다. 비록 영해 내에 있어도. 왜요? 그 나라 영토로 보이니까. 근데 예외가 있다. 첫 번째,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거나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와 영해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아니면 선장이나 그 나라 외교관이나 영사가 도와달라고 할 때 아니면은 마약 매매를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연안국이 나설 수가 있다. 두 번째, 자,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서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 자, 이럴 때는요,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또 반대로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요, 연안국이 원칙적으로 이 관할권 행사할 의무는 없다. 또 민사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영해 내의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민사 재판 관할권은 선박 소속국에 있다. 그런데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강제 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거나 영해 내에서 정박하거나 내수에서 나와 영해를 항의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계속해가지고 군도 수역하고 섬 한번 보도록 할게요.